안녕하세요. 이빨맨입니다. 예, 오늘 영화는 극한 직업입니다. 올해 초에 공전의 히트를 했던 영화죠.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경찰 마약반이 잠복 근무를 하고 있다가 그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그 치킨집이 대박이 난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게 역대 2위입니다. 흥행순위 2위고 총 관객 수는 1626만 명. 명량이 한 1800명 정도 되죠. 근데 돈 벌어들인 걸로 하면 전 세계를 토대로 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영화가 수입도 많이, 수출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돈, 그러니까 총 벌어들인 돈으로 따지면 극한 직업이 우리나라 1위입니다. 의외로 2위는 명량일 것 같은데, 근데 명량은 사실 이순신 장군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말고는 잘 팔리지 않는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2위는 기생충. 그리고 기생충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게 이제 기생충이 1위가 될 수도 있겠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이 번 영화야. 돈 많이 번 영화가 바로 상업적으로 성공한 영화야. 극한 직업이라는 거예요. 이 영화 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보자고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게 전부 다 코미디 영화잖아요. 코미디 영화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여러 가지 있겠는데 이 영화 장르를 저는 넌센스 코미디라고 봅니다. 연극에서 되게 많은데 이 넌센스 코미디라는 장르가 상황별로 막 전체 내용이 아니라 그 상황, 그 한 씬에 있는 그 상황만 가지고 급조해가지고 만든 그런 아주 가벼운 코미디죠. 사실은 이 영화는 뭔가 사회적으로 이걸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 자영업자의 비애? 이 정도고 사실 그런 걸 닮을 만한 장르가 아니에요. 넌센스 코미디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이 메타포가 그 자체 이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뭔가 담고 싶은 게 아니라 상황적으로 그냥 가볍게 웃기는 영화이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사실 메시지나 사실 해석할 여지가 있는 그런 영화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영화들이 그 정치색이나 이게 강했던 영화들이 많았기 때문에 중간에 정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이런 영화가 성공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게 슬랩스틱성이 상당히 강하다고 봐요. 마치 그러니까 이게 좀 홍콩 영화 실제로도 그랬고 이 홍콩 영화의 어떻게 보면 한국 좀 버전 비슷한 건데 주성치 영화랑 좀 되게 약간 좀 비슷한 그 맥락이 있어요. 그리고 주성치 영화에서 그렇듯이 보면 주성치 영화가 극한적으로는 내용 가지고 웃기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슬랩스틱이잖아요. 홍콩 영화가 대부분 그렇듯이. 음. 그래서 이 영화도 굉장히 액션이 많았고 그 액션에서 놓고 보면 이 이한이라는 배우가 나는 대단했다. 이 영화에서. 난 이한이 100%를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하는 게 솔직히 이한이라는 배우가 연기 잘하는 배우는 아니잖아. 지금 우리나라 포지션에서는 이제 김혜수 배우가 이제 좀 나이도 들고 그러면서 젊고 건강하면서도 발랄하고 굉장히 좀 센 캐릭터. 이걸 맡아줄 캐릭터가 이렇게 좀 부재한 상황에 지금 그 자리를 김혜수의 옛날 자리를 지금 차고 들어오는 게 이한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건강미를 살려서 네. 근데 연기력으로서는 상당히 좀 이전까지는 좀 부족했었는데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연기력은 둘째 치고로 해도 너무 캐릭터하고 어울렸고 네. 그다음에 특히나 액션이 너무 좋았다. 어. 네. 시원시원했죠. 액션이 한국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액션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평가하면 우리나라 여전사 이런 식으로 해서 하지원, 하지원을 까는 건 아니지만 하지원, 그다음에 김옥빈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가라고 액션이 있었다. 어디 할리우드에서도 먹히는 여자 액션이라는데 그거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 사실 우리나라 여배우들은 좀 이전까지는 그래왔어. 진짜 액션으로 치자고 하면 진짜 세계 정상급 영화들하고 비교해보면 사실 애들 장난하는 수준의 액션이야. 근데 나는 거의 A급 배우로는 이한이가 처음으로 진짜 액션다운 여성으로서 여자 액션다운 액션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만큼은 이한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유승용 이분 코미디 장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쪽 장르에서 최강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또 다른 장르로 넘어가게 되면 멜로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7번 방으로 빵 뜬 다음에 다른 장르도 이렇게 액션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이 유승용이라는 배우가 그 연기가 이게 표정 연기가 마치 예전에 보면 좀 누굴 연상케 하냐면 약간 짐 캐리 그렇지? 음. 할리우드로 치면 좀 짐 캐리 같이 이게 표정 연기가 되게 과장된 사람이거든. 네. 연극적인 연기고 되게 좀 과장된 연기라 이렇게 리얼리즘 연기나 이런 데는 사실 조금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이런 모습이더라고. 내 개인적인 그 느낌은.
네.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사실 다른 장르에서는 그동안 좀 죽을 쓰지 않았나. 그런데 역시 뭐 이 이제 넌센스 코미디라는 이 영역과 또 이병헌이라는 감독을 만나게 되니까 뭐 사자한테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되게 된 격이다. 그래서 유승용이랑 너무 잘 어울렸고 네. 그때 부인으로 나왔던 옛날 그 복길이 역할 누구더라 그분? 그분하고도 케미도 좋았고 그 여자 배우. 김지영이었나? 김지영 씨. 김지영 배우하고도 네네. 케미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서 뭐 대세 배우로 지금 뭐 완전 자리 잡은 진성규 씨. 진성규 씨, 이제 이 전작은 이제 범죄도시에서 뭐 히트를 쳤었죠. 그래서 완전 자리 잡았고. 여기에서 뭐 더 떴지, 이 영화를 해서. 그리고 뭐 리얼리즘, 뭐 진지한 연기부터 해서 여기 나오는 코미디, 뭐 이런 장르까지도 진짜 넘나든다. 페이스 자체가, 왜 이런 사람이 이제 떴을까 이렇게 싶을 정도고. 나는 그리고 이 진성규 배우는 뭐 원래 뭐 좀 명배우과니까 쳐놓고 놔두려도 나 이동희 씨, 네. 이동희 배우 보면서 깜짝 놀랐잖아. 이 사람은 진짜 어떻게 보면 제일 안 어울리는 역할이거든. 그지? 이동희 배우. 네. 전작에 응팔에서 나왔던 그 네. 이미지하고는 진짜 상반된 이미지잖아.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약간 터프가이 같은 느낌의 좀 과묵하고 그리고 끝까지 또 그 캐릭터를 끝까지 또 가지고 가. 그렇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연기를 해내더라. 진짜 대단한 배우 같다. 나는 이런 역할로 나올지는 몰랐는데 진짜 이동희도 대단한 배우고. 그리고 공명 이번에 막내로 나왔죠. 그 형사팀 막내로 나왔던 공명 배우인데 이 친구가 저기 뭐 나는 잘 모르겠지만 서프라이즈의 멤버 그러니까 아이돌 출신이지 공명이라는 네. 배우. 뭐이 친구가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친구는 아닐 거야, 그렇지? 네. 근데도 정말 이 감독이 어떻게 연출을 하는가에 따라서 캐릭터가 이렇게 살고 죽고 이러거든. 음. 그래서 공명도 정말 이 영화에 좀 어울리는 그러잖아. 딱 보면 막 네. 완전 그 유승용에 의해서 그 좀비 캐릭터잖아. 막 맞아도 뭐 싸우는 뭐 좀 그런 네. 캐릭터는 넌 되게 어울렸다. 배우 전체들이 다 자기가 가진 내가 볼 때는 그 음. 능력의 이상을 이 영화에서는 다 보여준 것 같아. 그 네. 배우가 자체가 가진 능력의 이상을 다 보여준 것 같아. 네. 그만큼 그 배우의 특성을 알고 정말 잘 써먹은 거지.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감독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이분 뭐 우리가 이병헌 하면 다 배우 이병헌을 떠올리겠지만 이 영화를 시작으로 이제는 이 양반도 이제 감독 이병헌이라는 게 확실히 자리를 잡은 것 같아. 뭐 일단 천만 영화 감독이 됐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이 사람이 또 이게 외길 인생이야. 외길 인생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이 사람이 코미디 장르에 이게 잘 만드는 이유가 있어. 코미디 장르만 이 사람 만들어왔던 우리나라 감독들이 사실은 그러거든. 맨 처음에 자기가 뭐 호러로 떴든 뭐 코미디로 떴든 로맨틱 코미디로 떴든 그 다음 장르는 보면 되게 보면 뭐 역사물을 찍는다던가 자기하고 안 어울리는 역할을 이렇게 대작을 찍고 싶어 하는 게 우리나라 그 일반적인 감독들의 특징이거든.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자기가 떴기 때문에 이게 자기한테 맞지 않는 자기가 잘 못하는 것도 이렇게 그 연출을 하게 된다고. 음. 그래서 사실은 영화를 망치는 경우가 나는 되게 많은 것 같아, 한국 영화. 근데 나는 이런 감독도 되게 좋아하는데 뭐냐면 자기에게 맞는 자기 스타일의 그 영화만 추구하는 사람들. 되게 존중하거든. 그런 사람들. 근데 코미디 장르에서는 이병헌 감독이 그런 사람이. 이분 필모 보면 시작한 게 과속 스캔들이거든. 처음에 이제 각색 해가지고 나온 게 그게 과속 스캔들이야. 난 이거 과속 스캔들은 진짜 능력 없는 진짜 바보 능력 떨어지는 천치 감독이 아니면 이 영화는 누가 만들었어도 이 영화는 난 떴을 영화라고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설정 봐봐. 설정 놓고 봐봐. 뭐 우리가 네. 뭐 20대 때 어디 뭐 가서 한번 놀았는데 잘못 놀았는데 딸이 나타난 거야. 근데 걔가 또 10대에 또 아들을 데리고 다니까 갑자기 내 손자까지 한꺼번에 나한테 찾아온 거야. 이게 아. 얼마나 신박한 신박한 이 진짜 그 설정이야. 그러면서 리얼리티가 되게 있잖아.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잖아. 그러면 이 포스터에 있는 차태현이랑 박보영이랑 왜냐면 3대잖아. 아들이 3 대예요? 3대잖아. 그래서 3대가 나온 거야. 근데 와, 우리도 나이가 한 30대 정도, 한 40대, 30대 정도 된 남자가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 그런 거 상상도 못 하지. 네. 근데 이런 설정을 가지고 영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나는 뭐 이건 어디에서든지 난 먹히는 설정이라고 하고 그 바보가 아닌 다음에 투자사에서 이런 시나리오 보고 안 주워간 이건 나는 제작사는 나는 바보라고 생각해. 음. 그 정도로 굉장히 보면 이게 신박하고 딱 당기는 이런 구조를 가진 이 시나리오를 딱 만들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병헌 감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써니도 했잖아, 써니. 그리고 이제 입봉작이 그거야. 입봉작, 상업영화 입봉작이 힘내세요, 병헌 씨. 그리고 음. 이병헌 감독 가만 보니까 다른 데서 영화에서도 많이 출연하더라고.
그러니까 조연도 심지어 하고 영어 그러니까 배우도 지금 겸하고 있는 거지. 얼굴도 잘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충무로에서는 약간 좀 엄친한 스타일이네 결국. 그런데 이거 뭐 초기작 이 사람 그 데뷔작 뭐 힘내세요 병원 씨 이것만 봐도 나도 이거 봤는데 나 이병헌 나온지 알고 이렇게 봤거든. 그 속아서 본 사람들 많을걸 이 영화. 아 진짜 아, 그때 그러네. 광고도 약간 좀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배우는 다른 배우 이렇게 갖다 쓰긴 했는데 아무튼 좀 이병헌 감독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 사람 자의식이 되게 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영화 제목에도 자기가 감독인데 입봉작 이름이 힘내서요 병원 씨야. 왜 그런 감독 내가 보면 좀 비슷한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 걔. 저번에 우리 소개했던 소노시온이 좀 이런 케이스잖아. 소노시온도 그러잖아. 뭐 마이 네임 이즈 소노시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첫 영화가 그거잖아. 그런 거 보면 이병헌 감독도 상당히 좀 자의식이 강하다. 에고가 강한 사람이다. 네. 또 그런 자부심이 있으니까 또 뭐 잘 이렇게 시나리오도 잘 쓰겠지. 네. 그리고 또 이 각색 각본 작품이 많은 거 봐서 진짜 이 사람 글재주도 있는 사람이야. 진짜 부럽다. 어, 얼굴 되지, 연기 되지, 연출 잘하지, 코미디 잘 만들지, 각본도 잘 쓰지. 요새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 그리고 좀 대우를 받은 건 그때 좀 젊은 친구들 이렇게 데리고 찍었던 그 스물, 영화 스물 찍으면서 이때부터 주목은 받기 시작했던 거야. 아, 영화 이렇게 좀 젊은 감각으로 뭔가 이렇게 그 새로운 감각으로 영화 잘 만든다. 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바람. 난 이 영화 괜찮게 봤는데. 특히 뭐 결혼한 사람들은 많이 뭐 공감이 갈 만한 그런 내용 같던데. 근데 이게 의외로 흥행에는 좀 실패했더라고. 그래서 뭐 이 양반 좀 힘들지 않을까 했더니 극한 직업으로 아까 얘기했잖아. 한국 관객 수는 명량이 더 많을지라도 돈을 가장 많이 번 영화는 극한 직업이야. 이게 뭐 한국 원탑이야. 뭐 그러니 뭐 두말할 나위 없지. 근데 이병 감독은 그래서 한국 충무로의 최고 엄친아가 됐다. 이 영화 하나로만 해도. 그리고 차기작이 지금 정해져 있더라고. 차기작이 드림이래. 내년에 개봉하는 건데 2020년에 박서준을 데리고 박서준이 주연으로 해서 나오더라고. 뭐 박서준 뭐 알다시피 지금 역시 충무로 대세 배우고 홈리스 월드컵 도전을 그린 드라마 영화라는데 뭐 역시 이병헌 감독답게 코미디 장르겠지. 네. 그래서 나 이 영화도 역시나 되게 기대되는 영화고. 아 그리고 이 이병헌 감독의 이 극한 직업을 얘기할 때 저는 꼭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홍콩 영화예요.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욕먹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살릴 수 있었던 게 그 마지막 부분에 거의 이제 결말 부분에 보면 다 이제 범인 검거하고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거만하게 있고 네. 막 그 노래 나오잖아. 그 영혼 본색. 네. 그거 뭐 영혼 본색 아닌지 모르는 사람 없거든. 그리고 대부분 오마주라고 해도 뭐냐 그 장면만 비슷하게 만든다든지 하지. 진짜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러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 노골적으로 이건 음악도 그냥 똑같은 음악 갖다 썼잖아. 그리고 네. 자세도 그렇고 이건 뭐 그래서 중국에서 많이 돈을 벌어서 이게 중국 애들이 그래서 좋아했나? 중국에서 많이 팔렸나 봐. 그리고 나는 이 영화 나올 때부터 이건 이건 중국도 염두에 두고 제작한 영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음. 그냥 갖다 놓고 그냥 이건 중국용입니다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영화가 이 캐릭터들이 그동안 차근차근 잘 싸웠잖아. 막 네. 처음 등장신부터 해서 이 캐릭터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관객들한테 잘 주입을 시키고 또 그 상황에 맞게 재밌게 보여줬다고. 그래가지고 이미 이 영화가 끝날 때 정도는 해서는 사람들이 이 캐릭터에 되게, 뭐 나도 그러더라고. 되게 동화돼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장면까지도 눈에 거슬리지 않고 쉽게 말해서 나는 용서가 되더라고. 내 네. 입장에서는. 어. 그래서 원래 다른 영화가 만약에 이렇게 했었으면 아마 진짜 극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정말 그 배우들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내서 120% 써먹으면서 그 캐릭터를 감독이 잘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용서가 되더라고. 네. 그리고 또 그런 장면만 이렇게 놓고 봐도 이 한국의 이게 액션 영화들은 이 영화도 뭐 액션도 많이 들어가는 영화니까 홍콩에게 되게 빚을 많이 지고 있거든. 감독들이 뭐 어리거나 또 한참 때 우리나라 영화를 잡고 있었던 게 홍콩 영화니까. 네. 특히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주성치 영화를 많이 생각나게 하잖아, 그지? 그 과도한 상황 설정. 그리고 그 이한이 액션 아까 얘기했었는데 이한이도 그 액션이 상당히 사실은 정교하고 스케일이 있는 액션이었거든. 네. 근데 그 상황만큼은 그 아이러니하고 넌센스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그게 그 주성치 그 영화의 특징이거든. 주성치 그 쿠머스 같은 경우면 사실 굉장히 잘 만든 액션이잖아. 근데 네. 그 상황은 되게 웃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 음. 그래서 우리가 그 주성치 코미디를 그 명품 코미디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홍콩의 명품 코미디를 잘 가지고 와서 만든 영화다. 극한 직업은. 그래서 나는 이 영화에다가 수작
꽝! 수작이라는 걸 주고 싶고, 네. 굳이 별점으로 표현을 하자면 별 4개, 별 5개가 될 수도 있었는데, 아까 말했던 그 결말부에 나왔던 그 홍콩 영화 신하고, 그 다음에 영화가 사실 사회적으로 큰 뭐 메시지는 없었잖아. 네. 그런 부분을 빼면 뭐 영화는 뛰어난 수작이고 한국에서 가장 돈 많이 받은, 돈을 잘 번 최고의 상업 영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빨맨이었습니다.